뉴스로 배우는 한국어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가 급등으로 인해 바뀐 점심 풍경에 대해서 봤는데요. 오늘은 이것과 연관돼서 고물가로 인해 알뜰 소비족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자, 관련 뉴스로 공부하겠습니다. 네, 뉴스 제목 보겠습니다. 흠 있지만 고물가의 알뜰 소비. 자, 여러분들 흠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나요? 흠은 물건이 깨어지거나 상해서 긁힌 자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흠이 있다라고 하면 뭔가 기스가 나거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물건에서. 그런데 이렇게 흠이 있지만 고물가의 알뜰 소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오르기만 하는 물가에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알뜰 소비족이 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과 가구는 물론 먹을거리까지 약간 흠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흠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알뜰 소비족, 알뜰하게 소비하다, 절약하는 사람들, 알뜰하다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알뜰 소비족이 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과 가구는 물론 무엇은 물론 뭐뭐까지 이런 표현 공부하셨나요? 가전제품과 가구는 물론 먹을거리까지 약간 조금의 흠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흠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의 할인 매장입니다. 냉장고와 TV 같은 대형 가전부터 소파와 장롱 같은 가구, IT 기기는 물론 각종 생활용품까지 다양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고객이 반품했거나 견본주택에 전시됐던 재고 상품들인데 정가보다 30에서 40%, 많게는 50% 이상 저렴합니다. 자, 할인 매장이에요. 할인 매장에는 냉장고, TV 같은 대형 가전부터 소파와 장롱 같은 가구, 그리고 IT 기기는 물론 뭐뭐까지 다양합니다. 자, 이 할인 매장에 이런 가구, 그 다음에 생활 용품, 이런 IT 기기가 왜 할인 매장인가요? 왜 할인해서 파는 건가요? 단순 변심으로 그냥 소비자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객이 반품했거나 견본주택, 본보기로 보여주는 주택에 전시됐던 재고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정가보다 정해진 가격보다 30에서 40, 많게는 50% 이상 저렴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 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조금 새 상품보다는 조금은 흠이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겠죠. 성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미세한 흠집이 있거나 포장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싸게 파는 겁니다. 최근 들어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미세한 아주 작은 흠집은요, 이런 흠이 생긴 자리나 흔적을 흠집 이렇게 이야기해요. 흠이 있거나 흠집이 있거나 다 같이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흠집이 있거나 포장이 훼손됐다는, 뭔가 새 상품은 포장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전시됐던 상품일 수도 있고 고객들이 주문했다가 단순한 변심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 이거 그냥 뭐 환불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새 상품을 뜯었잖아요. 그래서 포장이 좀 헐리거나 깨져서 못 쓰게 된 거예요. 포장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부쩍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 확대로 반품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품질 좋은 재고를 취급하는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 이커머스 업체의 재고 상품 전문 기획가는 지난달 매출이 전달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 시장이 확대됐어요.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확인하고 물건을 사면 어때요?
조금 단순 변심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사진으로 봤었던 것보다는 실제 상품이 조금 다를 때, 그러니까 좀 반품이 더 늘어났고요. 덩달아라는 의미는 어때요? 좀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서 덩달아. 그래서 이 온라인 쇼핑 확대로 반품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품질 좋은 재고를 취급하는 시장도 커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실제 한 이커머스 업체의 재고 상품 전문 기획가는 어떤 온라인 판매하는 업체에서 좀 재고 상품만 전문으로 하는 것을 다룬 거겠죠. 이 기획가는 지난달 매출이 전달보다 3배 증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는 먹을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이라면 유통기한이 임박해 폐기 처분됐을 편의점 도시락과 김밥, 마감 상품이라는 이름을 붙여 싼 값에 팔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자, 여기 자막 보시면 편의점 유통기한 임박 상품 판매도 증가. 자, 유통기한은 이 물건을 유통하는 그런 정해진 기간을 의미하죠. 유통기한 임박이라는 것은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어떤 때가 가까이 닥쳐오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가까이 닥친 상품 판매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이라면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폐기, 버려지다. 처분이라는 것은 처리되어 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은 버려졌을 편의점 도시락과 김밥이 마감 상품이라는 이름을 붙여 싼 값에 팔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유통기한 임박 상품 해가지고요. 따로 이렇게 진열을 해 놓아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뭐 한 이틀, 내일이라든가 그래도 오늘 조금 먹으면 좋은 것들은 한 30에서 50% 정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모양이 일그러진 채소나 크기가 작아 팔지 못했던 과일을 저렴한 값에 내놓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맞춰 소비자들의 씀씀이도 실속을 따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편의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도 모양이 조금 일그러지다. 일그러지다라는 것은 모양이 조금 삐뚤어졌거나, 그쵸? 그렇게 된 것을 일그러지다라고 하죠. 일그러진 채소나 조금 흠이 있는 것들, 크기가 작아 팔지 못했던 과일을 조금 더 저렴한 값에 내놓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맞춰 소비자들의 씀씀이, 그쵸? 돈을 쓰다라고 하죠. 쓰는 모양 씀씀이도 실속을 따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속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체면 겉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실제로 얻는 이익을 의미하겠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익. 그래서 실속을 따지다. 그래서 이거를 가성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들. 그래서 치솟는 물가에 실속을 따지는 가성비를 찾아서 알뜰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는 고물가로 인한 한국 사회의 달라진 모습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신조어로 백개플레이션, 런치플레이션, 냉파조, 휴가를 포기하는 휴포조, 이런 것들 같이 공부했는데요. 제가 주제를 하나 정하면 좀 비슷한 관련 뉴스를 5가지 추려내서 만들고 있는데요. 비슷한 주제를 다룬 뉴스들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의미이지만 좀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 좀 쉽게 내용도 이해할 수 있고 단어도 쉽게 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공부하실 때는 5가지 관련된 뉴스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거나 이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